올해 골든리치 12월 19일 주간증시 시작합니다. 오늘 하단에 보니까 수요 둔화라는 표현을 했고 또 오른쪽에 쓴 CS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수요 둔화라는 거는 이제 약간 정시에 대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 우측에 있는 CS라는 거는 또 내년 1월 5일부터 열리는 세계 국제 가전 박람회 CS의 어떤 미리 보기 또는 그런 관련주들이 지난주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 흐름 자체가 이번 주도 진행된다.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약간 나쁜 소식부터 볼까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흐름입니다. 3대 지수를 지금 보고 계신데 아이코 내렸어요. 다 내렸던데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기술주는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나스닥은 오히려 하루 전과 반대의 모습. 기술주는 상당히 선방했는데 오히려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50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다우하고 이제 S&P가 같이 움직이니까 한 1% 정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테크 관련주들은 좀 좋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관점에서 테크 관련주가 더 중요하죠. 근데 미국에서 다우가 내렸다 그러면은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30개 종목이니까 여기서 이제 금융주가 내렸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주가 내렸거나 이렇게 좀 분석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마감 현황을 미리 보면 미국이 내렸는데 오랜만에 기술주는 덜 내렸고 다우가 조금 많이 내렸네.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의 마감 점검인데요.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죠? 확진자 수에 조금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영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었었다. 그래서 수요 둔화, 오늘 썸네일 제목이 있던 수요 둔화,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다. 그래서 다우 종목의 비중이 많은 게 산업재라든지 뭐 듀폰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금융주, 골드만삭스, 엑슨모빌, 에너지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다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심해가지고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민감 전통주가 많이 내렸구나 볼 수도 있죠. 전통주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 애플이가 아니죠. 산업재, 금융 오케이 이 정도야 뭐 오케이 뭐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국이 세 번째 목요일이 항상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한국은 매월은 아니죠. 개별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1년에 4번, 개별은 1년에 12번인데 어쨌든 그래서 대형주 중심 변동성이 컸다. 그런데 반면 중요한 게 반면 우리한테 기분 좋은 소식 중소형주 종목은 오히려 강세였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나스닥은 조금 괜찮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래 다우 뭐 한 500포인트 내리고 S&P 뭐 한 40, 50포인트 내려도 우리한테 영향 높은 나스닥이 성공했고 중소형주로 지수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강했네. 뭐 미국 내려도 오케이 뭐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미국 내렸네요 올렸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장은 항상 다우가 올렸는지 나스닥이 내렸는지 그리고 내용을 꼭 보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내용을 보는 습관이. 자,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코로나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이제 영국이 조금 심하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본 데이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본 데이터가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녹색이 아프리카는 제낍시다.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보고 유럽하고 라틴도 제낍시다. 우리가 라틴 가지고 뭐 남미나 브라질 가지고 체크하지 않으니까 중동도 제낄게요. 미들이스트, USA, 북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쪽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파란 선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보니까 여기 있어요. 예, 여기 그래프만 보시죠. 예.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지난해 10월 달보다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9만 명. 지금 유럽의 확진자 수가 엄청난 거구나. 최근에 보리스 존슨의 3차 부스터 샷 강화 이슈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 스코어 잘 기억하세요. 유럽의 확진자 수가 지금 작년보다 높다. 요거 하나 중심 잡았고 두 번째 요 굵은 색깔이 미국인데 미국 요 빨간색 미국도 작년 정도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10만 명당 60명을 말하는 건데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요거 보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만 봅시다.
미국은 작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지금 최근에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달 수준은 아닌데 미국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아시아 건을 보니까 아시아는 조금 괜찮아요. 밑에 그래프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래프는 뭡니까? 아, 유럽의 확진자 수가 최근에 많이 늘었구나. 미국도 다시 늘었구나. 아, 유럽이 늘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델타로 인해 가지고 아, 유럽이 많이 늘었구나. 이거 중심 잡으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잡고 가려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조금 고무적인 건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그 전체 확진자 유럽의 전체 확진자 수 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확진자 아까 봤지만은 뭐 한 9만 명 나옵니다. 그죠? 뭐 데이.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냐면 백신 접종자 수에 이건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의 중증화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악재. 그래서 이제 수요 둔화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대신 또 호재는 백신 접종자,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중증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 여기서 뭐 제가 한국 이야기는 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똑같이 계속적으로 3차 부스터 샷에 계속 그림을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유럽도 이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는데 어쨌든 유럽 전체 확진자 수 증가하는 건 악재. 하지만은 백신 접종자의 중증 화율은 낮아지는 것은 그나마 안심 요인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아까 좀 반대로 영국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른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그럼 달러가 아마 강했을 겁니다. 그렇죠?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6.56으로 달러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최근 약간 1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96을 잘 지키고 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뭐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 그래서 강하다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달러는 또 하나의 안전자산이고 한편으로는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어딘가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약할까요? 유럽이 약한 겁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최근에 영국이 금리를 올렸죠. 올렸지만은 어쨌든 유럽 쪽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한 거죠. 그럼 한편 놓고 보면 단순하게 유럽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해가지고 달러가 강한 거니까 단순히 달러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자산 강화 현상, 증시 하락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 최근에 달러가 강한 거는 약간 유럽 쪽 이슈구나.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유럽의 백신 접종자 수의 중증화율은 낮다. 요거는 이제 중심을 좋다 잡습니다. 제가 번외로 이거 하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리 벌써 2번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좋은 이슈는 뭐냐면 열심히 치솟던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76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만 해도 2.% 같은 국채 금리가 지금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단순하게 뭐 이제 뭐 미국 테이퍼링 하고 뭐 1월 달에 뭐 3월 달에 뭐 테이퍼링 조기 종료한다 그러고 내년에 뭐 3번 올린다 그러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수요 둔화 우려를 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국채 금리가 잘 치솟다가 국채 금리가 꺾이고 있어. 이 뭐야 이거? 이제 시장이 금리 이슈를 통해 가지고 장이 어느 정도 부담 줬던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는 금리는 이제 올린다는 그림으로 가니까 과연 수요가 받쳐주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미 지금 국채 금리는 꺾여버립니다. 왜 이런 거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요 둔화였던 거예요. 어렵나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대체 미국 금리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미국이 금리가 보면 우리가 2년물짜리가 있어요. 만기 2년물짜리를 보고요. 여기 만기 2년물이 있죠. 미국 국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만기 2년짜리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만기 10년짜리가 있어요. 많이 비교를 합니다. 2년짜리는 단기채라 그러고 10년짜리는 한 10년물은 중기채라 그러는데 요거를 딱 1개월 플로로 좀 보면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1.6까지 가다가 지금 살살 내려옵니다. 1.4까지. 이 뭡니까? 이게 떨어졌단 말은 뭐예요? 인플레 우려입니까?
아니. 그럼 인플레 우려 제거된 겁니까? 아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예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자,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이게 1.4죠. 1.4.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세로 가져간다. 이거 중심 잡고 가야 됩니다. 하락세로 가져간다는 말은 뭐냐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는 오미크론, 코로나 이런 겁니다. 어쨌든 너무 이 금리 인상 어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게 멈추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2년물까지 최근에 2년물은 혼자 올라갔죠. 그쵸? 봤습니까? 2년물은 안 빠지죠. 이게 뭐야?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채의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큰 그림에서는 뭐죠? 경기 둔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10년물 공채 금리가 떨어지는 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단기물 상승에서 어떤 첫 번째 단기물 상승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가 뭐죠? 네, 금리 올리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 두 번째가 뭐예요? 오미크론으로 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은 2년물이 상승을 하고 있고 10년물이 하락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부정적인 거는 뭐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염려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까지도 계속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경기 둔화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어떤 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거는 뭘 체크하면 좋습니까? 보면 첫 번째는 10년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래프가 보니까 약간 꺾이는 그래프잖아요. 3개월짜리 보면 꺾이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냐 하면 2년물 국채금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계속 갑니다. 10년물은 꺾이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시아이 말씀 오케이 좋아요. 뭐 테이퍼링 어쩌고. 근데 가파르게 올라가던 2년물 국채 금리마저 꺾여버리게 된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 나온 김에 미국 증시 차트를 안 띄워놨구나.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지나치게 지금 이제 FMC 이벤트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MC 의사로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연말까지 장을 안 좋을 거다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해외 증시도 다우 지수가 좀 근데 다우가 내려간 건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술주가 중요한 겁니다. 대신 지금 미국이 이제 뭡니까? 기술주가 지금 강하잖아요. 기술주 강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일봉이 나오나 모르겠네. 여기 나오죠. 네. 이거 죽은 차트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나스닥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장을 조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좀 보면 지표는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이게 이제 다음 주 발표될 글로벌 지표인데 잠깐 볼까요? 여기 있죠? 네. 보면 뭐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있고요. 뭐 0.9 정도 나옵니다. 중국 대출금리 아마 동결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작년 이후로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혹시나 인하하면 호재. 혹시나 인하하면 이제 거의 동결 우입니다. 3점. 이게 나름 LPL이라고 그래가 LPR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기준금리입니다. 중국 대출 우대금리. 최근에 직업 준비율만 몇 번 내렸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 카드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는데 건드려주면 호재. 또 한편으로 물론 일각에서는 야 그 정도야 하면서 약간 둔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동계로이기 때문에 저도 뭐 동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서프라이즈로 시진핑도 이제 삼기고 해서 돈을 풀면 그건 호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지수 8.9% 생산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화요일날 발표되는 수출입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6개월 연속 벌써 11월 누적 6천만 불 달성했죠. 물론 그게 정시에 반영은 안 됩니다만은 1년에서 수출이 10일짜리, 20일짜리, 말일짜리 발표되는데 제일 시장 중요한 게 20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과연 한국의 수출이 얼마나 또 증가했는지를 보는데 이게 증가한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석유화학 쪽에서
뭐 어쨌든 이게 뭐 특정 섹터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수출 증가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주택, 미국 뭐 주택 여기 글자 안 보이겠구나. 예,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 목요일 날이죠. 근데 실질 소비나 개인 소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약간 볼만한 게 PC 디플레이터 정도? 예, 물가 지수를 보는 지표인데 이 올라가면 예, 긴축 강함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뭐 긴축 그럼 너무 신경 안 써. 그러면 주식 가기 어려워. 지금 장은 수요 둔화라는 거를 어느 정도 시장이 커버시켜 주느냐.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리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한국 증시에서도 벌써 코로나 관련, 오미크론 관련,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는 처지고 있습니다. CS, JP모간 관련주들도 이제 처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의 힘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뭐 소비 심리 지수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화요일날 발표된 한국의 수출입 지표 그리고 목요일 정도 발표될 미국의 고는 PC 디플레이터 정도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음 주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할 섹터는 뭐냐 그게 중요한데 일정에서는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아무래도 똑같아요. 삼성 뉴스룸이라는 URL이 따로 있어요. 삼성 뉴스룸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에서 떼오는 자기들이 이제 향후 릴리스 기사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CS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지난주에 보면 뭐 삼성이 홀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메타를 지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홀로그램 관련주도 움직였고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삼성 뉴스룸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포탈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삼성은 2022년 행사에서 한 부사장님, 예, 한종희 삼성의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군요. 미래를 위한 동행. 이게 그러니까 삼성 뉴스룸에 들어갔더니 다 있어요. 해마다. 제가 2022년도 걸 미리 준비해놨고 그 연도도 다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는 휴먼 리얼리티점 이런 타이틀을 했었고, 그렇죠? 2013년에는 가능성의 실현, 모빌라이징 파서블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했었고, 그래서 15년에는 IoT,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Unlocking the Infinity Possible of IoT, 딱 그렇게 한 겁니다. Infinity, 예, 참, 예, 그렇죠? 2016년은 IoT in synchron with real life 이런 단어를 했었고. 2020년에는 Age of Experience라는 단어를 경험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에는 Together for Tomorrow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어떤 삼성의 큰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되게 궁금하겠죠. 이미 시장에서는 5가지 카테고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하나가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OLED 쪽이 될 거고요. 그죠? 뭐 8K다 뭐 어쩌다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퀀텀 닷이 있죠. 퀀텀 닷. 또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두 개는 디스플레이 쪽이고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트리플 폴더블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되면 트리플 폴더블. 지금은 듀얼이잖아요. 우리 지금 갤럭시 Z3는 듀얼인데 이제 면이 3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귿자로. 지금은 니역자인데 트리플 폴더블 그리고 당연히 롤러블이 있죠. 네, 완전 감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메타입니다. 야, 메타가 들어갔어요. 메타가 들어갔다고. 예. 메타가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삼성이 여기서 메타한 게 뭡니까? 홀로그램이죠. 이미 이제 홀로그램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 이슈 자체를 계속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올레드도 보시고 퀀텀닷도 보시고 폴더볼 관련주도 보시고 롤러볼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메타버스 홀로그램 관련주. 여기에는 이제 메타라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기타 국가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삼성의 CS 5가지 이게 삼성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텀텀이 기회를 봐가지고 뭐 LG라든지 다른 기업들 아니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또 글로벌 IT 기업들이 과연 어떤 포커스로 들어오는지를 다음 주는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주간 정시 영상이라 뭐 이 부분을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큰 그림에서는 주간 정시에서 말씀드리고 내용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수요 둔화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묻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만 해소될 때마다 시장은 꿈틀꿈틀 뛰지 않겠느냐. 그리 포커스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은 약간 꺾이는 그림이니까 2년물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주겠지만은 가파른 상승세가 약간 완화됐을 때는 그게 그 불확실성이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연말까지도 큰 돈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기관 자금이나 외국인 일부 자금은 12월 29일, 28일 다다음 주 화요일을 노린 배당 수요 물량을 빼고 나면 아마 단타 물량만 들어올 겁니다. 단타 물량만 들어올 거고 우리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정확하게 12월 28일이 지나야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그 리스크가 좀 큰 경우 지나친 개별주들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도 IT 위주의 CS 관련주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미크론 이슈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누른다면 상대적으로 IT는 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부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프레이 골든리치 주간정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